뉴진스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떠나요. 소울파이와 함께. 박보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내밉니다. 최은우의 완벽한 얼굴 위로 신뢰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미래도시, 반짝이는 홀로그램, 그리고 손끝 하나로 열리는 디지털 금융의 신세계. 여러분도 이 광고들 기억하실 겁니다. TV를 틀 때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우리는 이 스타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뉴진스의 광고 모델료는 건당 수십억 원에 달하고 박보검과 같은 톱스타들 역시 이에 버금가는 몸값을 자랑합니다. 금융사들이 이토록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바로 미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광고들이 전파를 타던 그 시각 신한카드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19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의 천재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사 안에서 회사 직원이 영업 실적을 위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자산인사이트에서는 그 값비싼 마케팅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금융 대기업이 어떻게 아이돌과 톱스타를 앞세워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보안의 현실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한카드의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솔로 탈출하세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간편한 금융 세계로 떠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탈출한 것은 고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의 데이터가 탈출해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 소속 한 직원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무려 19만 건에 달하는 사업자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저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고스란히 외부 영업 활동에 활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교한 해킹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범죄 조직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천재 해커의 작품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회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19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간신히 버텨온 식당 사장님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편의점 점주들, 작은 매장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신한카드가 그토록 열심히 광고하던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자영업자와 함께합니다. 라고 외치던 그 카드사가 정작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19만이라는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인구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인구의 3배가 넘고 서울 종로구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업 정보가 단 한 명의 직원에 의해 단순한 영업 실적을 위해 유출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민낯입니다. 이제 도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사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신뢰라는 단어,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권의 스타 마케팅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신한카드는 뉴진스와 박보검을 내세웁니다. KB국민카드는 BTS와 에스파를 앞섭니다. 하나카드는 지드래곤을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이들 톱스타의 몸값은 공개된 바에 따르면 건당 10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광고 제작비, 미디어 집행 비용까지 더하면 한 편의 캠페인에 투입되는 금액은 수백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카드사들이 왜 이토록 막대한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붓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하니까요. 뉴진스의 얼굴을 내걸면 MZ세대가 반응하고 박보검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중장년층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마케팅 논리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IT 예산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약 31%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IT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정보보호, 즉 보안에 투입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전체 IT 예산의 약 5.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수년째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수백억 원을 기꺼이 지출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신뢰를 실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보안 시스템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실제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는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진스 한 팀의 연간 모델료면 상당한 규모의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박보검 광고 한 편 제작비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수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선택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안이 잘 작동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면 톱스타의 얼굴은 당장 내일 지하철 광고판에 걸리고 다음 분기 신규 가입자 수로 성과가 측정됩니다. 결국 금융사의 예산 배분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는 최소한만 투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금융권의 민낯입니다. 신한카드가 박보검을 모델로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가진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올곧은 청년의 이미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면서도 신뢰감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금융사가 가장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기에 믿음직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할 것 같은 그런 인상. 신한카드는 이 이미지를 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광고가 전파를 타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19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 영업 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더 많은 카드를 발급하고 더 높은 영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직원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배경의 조직 문화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특히 카드 영업 부문의 극심한 실적 압박은 어저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달 쏟아지는 할당량, 동료들과의 무한 경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이런 환경에서 일부 직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직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박보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한카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올곧고 깨끗한 이미지를 외부에 투사했습니다. 광고 속에서 박보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객에게 손을 내밉니다. 신뢰하세요, 신한카드입니다. 그러나 그 광고가 송출되는 회사 건물 안에서는 직원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청렴한 얼굴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성과 지상주의의 어두운 문화를 방치한 것입니다. 깨끗한 이미지는 사왔지만 깨끗한 조직 문화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타의 인품은 빌려왔지만 조직 자체의 인품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화려한 외피와 그 이면에 숨겨진 민낯 사이의 거대한 괴리, 그 간극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균열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우를 섭외해도 진짜 문제는 카메라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한카드가 좀 운이 없었네. 다른 카드사는 괜찮겠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를 앞세운 화려한 마케팅 뒤에 보안의 허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신한카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권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현상입니다. 잠시 업계 전반을 둘러보겠습니다. KB국민카드는 BTS를 모델로 기용하며 글로벌 카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후에는 에스파를 앞세워 AMJ 세대를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나카드는 지드래곤 특유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빌려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할 것 없이 모든 카드사들이 치열하게 스타 모셔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마케팅 예산이 이 전쟁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안 성적표는 어떠했습니까? 2014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총 10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범인은 역시 외부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카드사에 파견되어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롯데카드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롯데카드에서만 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카드번호, 결제 내역까지 고객의 금융생활 전체가 담긴 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카드 3사 CEO가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부 통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스타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광고는 점점 더 화려해졌고 모델료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4년 신한카드에서 다시 내부제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보안 책임이 경감됩니까? BTS가 광고에 출연하면 해킹을 막아주나요? 뉴진스가 카드를 들고 웃으며 내부자 범죄가 사라지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의 이미지는 빌려올 수 있지만 보안의 책임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계속해서 같은 공식을 반복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과하고 잠시 조용해지면 다시 화려한 광고를 내보내고 그러다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 사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 모델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저 광고 속 스타의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화려한 영상과 중독성 있는 음악 뒤에서 정작 나의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십억 원짜리 모델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그 기업이 과연 나의 데이터를 지키는 데에도 같은 열정을 쏟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약속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며칠간 이 사건을 다루었고 이내 다른 뉴스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과는 쉽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상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거대 금융사 입장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뉴진스 모델 계약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 캠페인 한 번에 투입되는 예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와 보상에 드는 비용이 과연 그것보다 클까요?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지고 수습하는 비용이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비용보다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후 수습은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뉴진스가 손가락을 튕기며 솔페이를 외치는 것이 신뢰입니까? 박보검이 부드러운 미소로 카드를 건네는 것이 신뢰입니까? 물론 그것은 호감일 수 있고 친근감일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융 서비스의 본질적 신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새벽 2시에 서버실을 점검하는 보안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수상한 데이터 조회가 감지되면 즉각 경보가 울리는 감시 체계에서, 실적 압박보다 고객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에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그곳에서 진정한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팀이 아무 사고 없이 1년을 보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가 잘 작동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해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반면 뉴진스의 새 광고는 공개 즉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박보검의 미소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기업 입장에서 무엇에 돈을 쓰고 싶겠습니까? 성과가 눈에 보이는 쪽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화려한 금융 광고를 보시게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저 유명 연예인의 출연료만큼 이 회사가 나의 정보를 지키는 데에도 투자하고 있을까? 저 광고 제작에 들어간 수십억 원 중 일부라도 보안 인력 충원에 쓰였을까? 저 스타의 깨끗한 이미지 뒤에서
이 회사의 조직 문화도 정말 깨끗할까? 광고는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담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업이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사들이 스타 마케팅 예산을 줄이고 보안 투자를 늘려야 할까요? 화려한 광고보다 고객 정보 보호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자산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